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이제 프루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네. 시장에 대한 많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제 우선 이제 채권 금리가 미국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네. 어제 이제 4%를 넘었고, 유가는 이제 한 달 사이에 20% 네, 네.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주장했던 이제 유가 강세, 이제 채권 금리는 이제 오른다라는 그런 전망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 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제 우선 이제 채권에 대한 전망부터 네, 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채권 금리는 실제 작년 10월 정도에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한 4.4 가까이 올라갔던 게 아무튼 올해 들어서 3.2%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마 그때는 효준 씨가 그 저희 입사하기 전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이게 시장이 좀 미스프라이싱 하고 있다. 단기 금리는 더 오를 거다라는 이제 영상도 많이 찍고 아마 뭐 프루팅의 글은 뭐 예전부터 많이 썼으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8 정도에서 또 이제 상승 4% 넘어서 올라갔다가 또 잠깐 또 횡보했다가 다시 이제 4%를 넘어섰는데, 제가 원래는 만약에 장기금리 상승이 더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났다면 올해 안에 더 높은 레벨까지 최대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일단은 이제 그게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최대가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텀, 좀 더 몇 년을 두고 본다면 더 올라갈 거다로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저희 유튜브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건 단기적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지 않으니까 아무튼 장기적 향후 몇 년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또 단기적인 고점을 뭐 4% 후반에 찍든 4% 중반 어쨌든 전고점을 깬 수준 찍으면 또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몇 년 텀으로는 아무튼 더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피치에서 그 신용등급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사실 뭐 피치가 3대 평가사 중에는 뭐 대단히 뭐 이렇게 그 영향력이 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잘하면 이제 피치가 강등을 했으니 향후 S&P나 이런 데서도 미국의 이제 신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장기금리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해칭,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해칭으로 장기채를 많이 사셨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를 매수하시는 건 어떤 안전자산을 매수하는 행위가 아닌 이제 반대 상황에 베팅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채권에 대한 얘기는 네. 저희가 이제 프루팅이나 이제 유튜브 다른 이제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단 강력하게 영상들 좀 링크를 예, 예. 바로 잘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또 가장 저희가 좀 많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얘기한 게 또 이제 원유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한 달간 약 2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좀 그거에 대한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이런 강세가 더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히는 이제 6월 27일 저점이 그때가 아마 유가가 한 67불 정도였나요? 뭐 그랬으니까 그때 대비로는 지금 한 20% 좀 넘게 올랐고, 7월 한 달 동안은 7월 시작이 아마 70불 정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82불이니까 뭐 딱 20%, 한 달 동안은 20%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모멘텀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전형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물가도 아래로 이렇게 확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이제 그런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이 올 거니까,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유가부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가 빠지고 위험을 대피해서 안전자산인 이제 그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모멘텀으로 정말 많은 헤지펀드들에서도 유가에 대한 아주 과도한 숏배팅을 했었고, 그 숏배팅이 얼마나 컸었냐면 2020년 이제 팬데믹 당시, 그때 당시에 4월쯤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간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유가. 그러니까 0불 아래로 만약에 저장고만 있었으면 그때 유가를 그냥 다 담아놨으면 엄청난 그때 수익을 낸 거였는데 이제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보다 더 쇼패팅이 많았었습니다. 유가에 대한 아주 스페큘레이션한 그런 게 많았는데도 이제 저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불 선을 계속 잘 지켰죠. 지키고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에 대한 이제 정말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뭐냐.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사실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증가잖아요. 이익이 정말 증가하냐 마냐. 어떤 내러티브가 아니라 어떤 성장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익의 성장이 어떻게 느냐가 펀더멘털인 것처럼 유가에 대한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 그런 경기 침체, 전형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 저희가 전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전형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로 그런 쇼 포지션이 많고 이런 거는 펀더멘털을 따른 게 아니라 내러티브죠. 그거야말로 이제 어떤 스토리성, 그죠? 이거는 비단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원자재에 대한 비판 이제 펀더멘털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을 선진국을 필두로 펄비 투자나 그런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엄청난 자원 공급 부족의 장기적인 캐펙스 부족과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다들 이제 테크, 성장, 뭐 IT, AI 뭐 이런 그런 내러티브에 너무 이제 돈이 10년 넘게 아주 오랜 기간 계속 그쪽으로만 몰렸잖아요. 그러니 사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작년 6월인가요, 4월인가 이제 유가가 120불 고점을 찍고 이제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빠졌었죠, 사실. 그죠? 그때 이제 아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미국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말 수십 년 만에 이제 가장 막대한 규모의 SPR을 방출했고 또 러시아를 인위적으로 제재하고 그리고 중국은 아무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22년 내내 이제 락다운을 했잖아요. 그런 게 다 결합돼서 이제 유가가 어떤 인위적인 제재와 물론 그런 인위적인 제재는 다 이연돼서 더 크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SPR을 그렇게 방출했으면 그럼 무조건 다시 사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어쨌든 그렇게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죠. 왜냐면 미국은 특히 그 인플레이션에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를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내러티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크 쪽의 성장에 대한 늘 그런 내러티브는 사실 단기적으로 최근 팬데믹 이후가 아니라 10년, 20년 뭐 너무 길게 이어져 왔고 이제 그런 실제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우리가 사실 뭐 더 신형 아이폰은 없을 수 있어도 기름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에 대한 과소 투자가 너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이 됐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거기서 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고 돈은 말 그대로 그냥 찍는 거잖아요. 실제 찍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늘어난 통화는 한정된 필수재를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유가의 장기적인 어떤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현상은 아주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다.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게 유가가 크게 빠져서 사실 CPI도 지금 일시적으로 아주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저희는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실제로 최근 이제 한 달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CPI에 영향을 다시 끼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가는 아무튼 장기적으로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많은 원자재나 그런 뭐 농산물 그리고 이제 필수 산업재들 뭐 구리, 은 등등이 굉장히 많은 이제 좀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작년에 유가가 하락할 때도 120불부터 이 하락이 전혀 펀더멘탈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고 실제 그 유가에 대한 공급은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 부족은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자꾸 전형적인 침체 이러면서 장기채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올 거라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은 저희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기는 둔화가 되겠으나 물가는 높은 채로 유지되면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형 둔화일 거다인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침체가 되면 당연히 물가도 폭락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채에 많이 몰렸었고 그건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행위임에도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안 좋고 단기채가 3.2%까지 작년에 이제 그 금리가 제일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죠. 아 그러면 이번 경기 침체가 이제 오더라도 네네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누적된 과소 투자로 네네. 인해 증가한 이제 원자재들의 증가한 펀더멘탈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와도 이제 원유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리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침체가 오면 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침체라는 게 한마디로 뭐 고용이 만약에 급격하게 줄면 그리고 이제 소비가 또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런 전형적인 침체고 물가까지 만약 같이 폭락하는 상태다. 그런 침체다. 그러면 유가부터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주가가 빠지기 전에 유가가 그냥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빠지죠. 정말 유가 그런 상황에서 폭락할 때는 뭐 하루에 막 10%도 넘게 폭락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원자재에는. 근데 유가의 공급 측면이 너무 타이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결국 장기채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해칭이 될 수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채가 금리가 여전히 현재로서는 약간 실질로 수익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향후 이제 CPI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향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대비 이제 적은 금리를 주고 있죠. 그죠? 네. 그럼 그게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유가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텀 프리미엄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그럼 장기텀 프리미엄의 정상화는 뭘로 일어나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그럼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건 어느 상황이냐? 유가가 더 상승을 해야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경제가 오히려 주식의 고점, 그러니까 최근 같은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는 와 고용이 부러지는구나, 뭐 경기가 엄청 소비가 둔화했구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어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질 만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실물 경제에서는 오히려 나쁠 게 없는데라고 할 때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가는 단기적인 뭐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말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이제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그거는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통화가 그렇게 많이 풀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은 이제 장기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고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이제 프루팅이나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네. 해주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희는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전망을 네네.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네. 발언을 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